자, 오늘 목적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보자. 장자도척편에서 삶의 목적을 장자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공부하게 될 거야. 이 장자도척편에서 유형적 성취하고 무형적 성취를 주장하는 두 사람이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 펴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유형적 성취와 무형적 성취는 우리 앞에서 공부했듯이 잠깐 들어가 보면 유형적 성취는 재권, 명예, 재물, 권력, 명예, 사랑 같은 것이고, 그리고 무형적 성취는 자유, 평등, 정의 같은 것들이지. 그래서 특징을 보게 되면 언뜻 느낀 사람도 있겠지만, 자, 두 개의 특징이 뭐겠어? 어떻게 차이가 있겠어? 유형적 성취와 무형적 성취의 차이. 정확한 차이는 유형적 성취는 나를 위한 성취다. 나를 위한 성취. 나만 다 내 것이야. 재물, 권력, 명예, 사랑 다 내 것이다. 나를 위한 성취가 유형적 성취고, 무형적 성취는 물론 나도 나를 위한 자유, 나를 위한 평등, 나를 위한 정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타자, 다른 사람들, 인간 일반, 다른 사람들, 인간 일반을 위한 성취가 되겠지. 나를 위한 성취와 타자를 위한 성취로 우리 삶의 목적이 구분된다. 균형이 좀 필요하다고 했었지. 자, 그 무형적 성취와 유형적 성취 두 가지를 우리 비교해보자. 장자도척편. 기원전 369년에 태어나서 한 300년 정도, 기원전 300년, 지금 2200년, 2300년 전쯤에 활동했던 철학가네. 우리 장자도척편을 통하여서 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제시문이 계속 나올 거야. 제시문이 6개가 나올 거다. 1, 2, 3, 4, 5. 교재를 보면 6까지 나오고 240쪽에 240쪽을 가볼게. 240쪽에 가면 이렇게 제시문 1에서 6을 각 두 문장으로 요약하는 거야. 각 제시문들이 한 반 페이지 또는 한 페이지 정도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두 문장으로 요약을 하고 대신에 그 사이 그리고 그 접속사로 연결을 해야 된다. 접속사. 순접, 역접, 뭐 이유 이런 것들이 있지. 그리고, 그러나,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지. 두 문장으로 요약을 하는데 중간에 접속사를 써서 요약한다. 됐지? 제시문 1에서부터 보도록 하자. 자, 제시문 1. 무족은 지화에게. 무족하고 지화가 등장한다고 그랬지? 이 무족은 이름이 만족을 모르는 그런 거지. 만족할 적자. 지화는 또 화합할 줄 아는 사람. 또 보기에도 지화가 좋은 사람 같네. 자, 무족은 지화에게 사람들은 명성, 명예지? 명성을 찾아 열중이고 이익과, 명성과 이익이지? 아까 뭐라 그랬지? 이게 유형적 성취. 이익을 찾아 나서는 법이다. 근데 사람들은 그래서 그가 일단 부자가 되면 사람들은 그에게 몰려와 무리를 짓고 무리를 지으면 모두 칭찬하고 이처럼 칭찬하면 그는 항상 대접을 받는다. 명예지? 명예를 받는 거야. 그치? 명성과 이익을 주는 거지. 그렇지? 존중을 받는 거지. 그러므로 이는 남들이 존중하고 대접을 해주며 오랫동안 살면서 자신을 편안하게 하거나 즐겁게 하는 방법이다. 그렇지? 이렇게 돈이 많거나 명예가 있으면 이렇게 좋은 것들이 따라오지. 그런데 당신은 누구겠어? 지와 그럴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혜가 없기 때문인가? 어리석기 때문인가? 오히려 지혜는 있지만 실행할 의지가 없어서 추구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너무 올바른 길만 찾다가 뭐지? 올바른 길만 찾다가는 결국
무형적 성취지. 무형적 성취만 찾다가 부와 명성의 이점을 잊은 것은 아닌가라고 얘기하고 있다. 자, 정리해봐. 무족의 주장이다. 무족의 주장. 항상 대접을 받고 칭찬하고 막 물려두고, 그치? 그런데 왜 안 하려고 하느냐? 존중해주고 이러는데 당신은 지혜가 없기 때문인가? 라고 묻고 있다. 자, 두 문장으로 요약하는 거다. 5분 안에 요약한다. 5분 안에 요약. 중간에 접속사를 쓰라 그랬다. 그러나 그리고 왜냐하면 또한 그러므로 따라서 또 뭐 또는 이런 거지. 순접, 역접, 이유, 근거를 나타내는 접속사들을 이용해서 두 문장을 연결한다. 다 했지? 다 하지 않은 사람 다 하고 넘어오고 다 한 사람만 재심은 2로 넘어간다. 지화는 이렇게 답했다. 지화는 아까 무족이 얘기했던 사람이지. 이제 부자들은 같은 시기에 태어나고 같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지 그 나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그 부자들을 뛰어난 군자라고 생각하는 줄로 착각한다. 착각 말라 그거야. 착각하지 말라. 그들은 단지 이익을 쫓고 표준도 없어. 부자들은 대부분 이익을 쫓고 표준은 어떤 정의나 그런 것들이 정의나 철학 이런 것들이 없어. 정의나 철학이 그런 것들이 없는 거야. 자신의 가치, 무형적 성취 같은 것들이 없는 거지. 없는 거야. 이는 다만 세태의 흐름과 시비의 이익만 보기 때문이며 옳고 그름의 이익만 따지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 영향을 받아 가장 중요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잊고 가장 고귀한 자연의 큰 진리를 버리고 마음대로 이익을 쫓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항상 표준이 없는 거야. 큰 진리를 버리고 이익을 쫓기 때문에 표준이 없고 결국 가치가 없고 철학이 없고 무형적 성취가 없다는 거지. 그들은 오래 살며 몸을 편안히 두고 자연의 도리를 즐기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원래는 무형적 성취를 이루게 되면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야. 오래 살며 몸을 편안히 두고 자연의 도리를 즐기는 것이 가능한데 유형적 성취를 하다 보니까 부와 명예, 권력을 찾다 보니까 그런 기회를 놓치는 거지. 슬픔이나 쾌락의 위안, 불안에 대한 두려움과 기쁨의 근원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단지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감으로써 모든 것이 무의자연으로 일어나는 큰 원리를 알지 못한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큰 원리지. 뭔가 너무 애쓰지 않는 그런 겁니다. 무의자연은 애쓰지 않는 거야. 자연은 애쓰지 않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를 때 그냥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거지 애써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천자와 같은 높은 집이 천하의 거대한 부를 얻게 되더라도 걱정과 근심을 피할 수 없는 법이다. 유형적 성취를 추구하다 보면 걱정과 근심 때문에 뭐 항상 노심초사하게 된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마찬가지로 두 줄로 두 문장으로 정리를 하되 접속사를 사용한다. 이것도 5분으로 5분 안에 정리해. 5분 정도로 정리해. 시간이 정해진 건 아닌데 대충 기준 시간이 5분이다. 다 못하면 다 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자. 자, 다 됐지? 다 한 사람은 다음 제시문 3으로 넘어가자. 당연히 이번에는 무적이 또 반발하겠지. 처음에
무족이 얘기했고 이번에 지화가 얘기했으니까 이번에는 무족이 반론을 필 거다. 자, 무족의 이야기다. 다시 무족이 말했다. 보통 부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이로운 법이다. 부가 얼마나 우리한테 또 이로운데 이런 얘기지. 당신이 부자라면 당신은 모든 아름다운 것들, 명품 가방도 얻을 수 있고 명품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세상의 힘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도 있다. 무엇으로? 돈으로. 따라서 이는 지인은 어떤 경지에 도달한 사람, 어떤 성인들이지. 경지에 도달한 사람, 깨달은 사람을 말한다. 지인도 가질 수 없으며 성인도 도달할 수 없다. 성인은 뭐 그야말로 그래 성인이야. 공자님 같은. 또한 부자가 된다면 다른 사람의 용감한 힘을 빌려서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고 무엇으로 빌리지? 돈으로. 다른 사람의 머리를 빌려서 자신의 이름을 높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머리를 빌리다. 무엇으로 빌리지? 마찬가지지. 돈으로 빌리는 거지. 또 다른 사람의 덕으로 자신을 현명하게 만들 수 있다. 현명하게까지 되는 거야. 돈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게 하는 거지. 나라에서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아닌데도 군부, 왕의 아버지와 같은 존엄성을 갖게 된다. 돈만 있으면.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돈이 있으면 이 정도 군부의 대우는 받지. 또한 다른 사람의 깊은 지혜에서 배우지 않고도 굳이 애쓰지 않고도 이런 뜻이야. 다른 사람의 깊은 지혜에서 배우지 않고도라는 얘기는 굳이 애쓰지 않고도 쉽게 그런 뜻이다. 아름다운 음악, 즐거운 경험, 훌륭한 맛과 권력을 즐길 수 있고 실제 경험하고 생각하지 않고도 그것도 마찬가지야. 너무 애쓰지 않고도 내가 실제로 해보지도 않고도 모든 것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법이다. 얼마나 좋아. 그치? 돈만 있으면. 스승을 기다려 배우지 않고도 그것도 마찬가지야. 굳이 애쓰지 않고도 하라는 뜻이야. 모든 것이 다 스승을 통해서 배우는 건데 이게 돈이 있어서 맘대로 하는 것은 스승이 필요 없다는 거지. 스승을 기다려 배우지 않고도 알 수 있는 하고 싶은 일을 따르고 원하지 않는 일을 피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인 거야. 그렇지? 배우지 않아도 그냥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배우지 않고도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이 부를 거절할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이 세상 사람이라면 누구도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문장으로 접속사를 이용해서 정리하자. 다 됐지? 5분 정도로 정리를 하고 다 한 사람은 다음으로 넘어온다. 자, 이 말의 지화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엔 지화가 반론을 펼 차례지. 참으로 현명한 사람의 행동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마음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정도를 위반하지 않는다. 이익을 추구해서 막 이익만 추구하고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야. 따라서 스스로 만족하기 때문에 다투지 않으며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항상 다투게 되지. 다투지 않고 지나친 욕구가 없으므로 구함이 적다. 이게 무형적 성취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야. 그러나 이익을 구하는 사람은 유형적 성취를 구하는 사람은 항상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다투지만 이것을 탐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맨날 다투, 그치? 맨날 싸우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본래 과도한 것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천자의 지위를 버려도 자신이 청빈하다 생각하지 않는다. 당연한 거야. 청빈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야. 내 자유를 촉박하기 때문에 천자의 지위를 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 청빈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청빈은 우리 가나는 두 가지가 있지.
첫 번째는 청빈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나는 빈궁이야. 빈궁 또는 빈천, 빈궁 또는 빈천. 가난의 종류에는 첫 번째는 빈천이 있고, 처음에는 빈천이 있고, 그 다음에는 청빈이 있는 거야. 같은 빈인데 청빈은 자신의 행동이 도덕적이고 깨끗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빈천은 가난해지는 바람에 행동도 천해지는 거야. 막 욕도 해대고 행동도 천하고. 행동이 천하다는 얘기는 자신이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거지. 가난해지면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게 빈천, 빈궁, 빈천해지는 거다. 우리는 가난해도 빈천해지면 안 된다. 우리는 청빈해져야 돼. 알겠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우리 선인들의 이야기지. 청빈과 빈천. 청렴과 탐욕의 본질은 완전히 다른 얘기지. 청렴과 탐욕.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이야기다.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청렴과 탐욕. 두 가지의 본질은 탐내는 물질에 존재하지 않고 사람이 갖는 욕망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저기 지나가는데 다이아몬드 반지가 떨어져 있어. 다이아 반지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우리가 그것을 갖느냐, 아니면 누군가 다이아 반지를 떨어뜨리고 앞으로 지나갔단 말이야. 아니면 누군가 지갑을 떨어뜨리고 갔을 때 그 사람은 모르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그때 그 지갑을 주워서 또는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워서 자신의 주머니에 넣느냐, 그 사람을 쫓아가서 전혀 모르고 있는 그 사람을 쫓아가서 찾아주느냐, 둘 사이의 관계지. 다이아 반지나 지갑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문제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천재가 되었더라도, 황제가 되어도 그 지위로 사람들에게 거만하지 않고, 세상에 부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재물로 남을 무시하지 않는다. 무시하거나 거만하지 않다. 근데 이익을 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만해지고 남을 무시한다. 그렇지? 유형적 성취를 추구하게 되면 거만과 무시가 몸에 배게 되는 거야. 그게 더욱더 큰 이익을 주기 때문에. 거만과 무시를 해야지만 자기한테 더 큰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거만과 무시를 자연스럽게 추구하게 되는 거야. 또한 그는 천재 또는 세상의 부자라는 이익이 지니는 염려와 근심에 대해 생각하고, 그렇지? 이렇게 되면 황제가 되면 계속 암살의 대상이 되는 거지. 제명에 못 죽어. 제명에 죽은 사람 별로 없지. 제명에 죽었다고 역사에 기록돼도 사실은 독살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지. 그것이 자연과 상반되는 것을 고려해서 그것이 자신의 본래 존재, 자유로운 존재, 그렇지? 그런 거지. 자유로운 존재를 말한다. 자연의 본래 존재에 해가 된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수용하려 하지 않으며 그것에서 명예를 얻으려고 힘쓰지 않는다. 그럼 천재가 되는 것, 왕이 되는 것, 그런 것들이지. 지위, 권력, 명예, 이익, 부 이런 것들이지. 그것에서 명예를 얻으려고 힘쓰지 않는다. 예를 든 거야. 성권이나 허유. 옛날에 요순 임금한테 임금의 자리를 이렇게 권유받았던 사람들이지. 성권이나 허유에게 요와 순이 천하를 양보한 것은 천하의 어짐을 베풀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청빈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천하의 이익을 얻고자 자신의 자유로운 본성을 해치지 않기 위함이야. 이 자유로운 본성 아까 자유지 자유. 자신의 자유를 해치지 않기 위함이다.
성권이나 허유도 천자의 주의를 생각 없이 사양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익 때문에 자신의 자유로운 본성을 해치지 않기 위함이다. 뭐 돈이나 명예나 권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자신의 본성, 자신의 유일한 본성, 자유야. 자유를 생각하고 그것을 해치는 것을 피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이로움을 구하지 않지만 현명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로움을 구하지 않는데도 지혜롭다, 현명하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또는 부를 위해서만 이처럼 행동한 것은 아니다. 자신의 본성,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다 라고 지화가 얘기하고 있다. 그렇지? 자, 네 번째 제시문 또 5분 동안 정리해보자. 자, 다 했지? 다 못한 사람은 다 하고 넘어가고 다 한 사람만 제시문 5로 넘어간다. 제시문 5. 그러나 무족은 이렇게 말했다. 이번엔 무족이 반론할 차례지. 자, 이번에는 좀 짧다. 사람이 항상 자신의 본성을 유지하기 위해 몸을 돌보지 않고 좋은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자신의 몸을 너무 검소하게만 살아가는 것은 이거지? 이런 것은 그러니까 뭐야 너무 유형적 성취를 무시하는 것은 이런 거지. 뭐가 같냐면 되게 악담을 하고 있다. 마치 오랫동안 병을 앓는데 가난으로 죽도록 고생하면서 죽지는 않는 처지. 되게 악담을 하고 있다. 그렇게 무형적 성취를 추구하는 것은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이다. 참 측은하다. 이렇게 지화를 어떻게 보면 좀 자극하고 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문장으로 접속사와 함께 정리한다. 자, 5분 안에 5분 동안 해보자. 자, 마지막 6번째 단락으로 넘어갈 차례다. 지금 무족은 아까 잠깐 얘기했던 청빈의 도를 잘 모르고 빈천의 공궁함만 알고 있는 거야. 천빈의 자유, 청빈의 도를 모르고 빈천의 공궁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옅은 생각을 하고 있다. 자, 다 했지? 다 한 사람은 마지막 6번째 제시문으로 넘어가자. 자, 이 마지막으로 이제 지화가 마무리를 하고 있다. 당연히 장자 생각은 지화의 생각이겠지. 자신의 생각을 지화의 입으로 말하고 있는 걸 거야. 자, 모든 면에서 공정한 중용을 유지하는 것은 행복이 되고, 지금 지화니까 화합을 중요시하는 거지. 화를 하는 거니까. 우리는 중용, 그러니까 그 유형적 성취가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지화도 얘기하는 거야.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그게 우리 삶의 중심이 돼서는 그것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적당한 정도가 필요한 거지. 그것을 넘어서 너무 유형적 성취, 부와 명예와 권력과 사랑 이런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추구하면 생명을 위협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자, 또 읽어보자. 적당한 정도지. 넘쳐나는 생활은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부와 재물의 문제는 특히 심각한 일이다. 어떤 부자가 쇠북, 북, 퉁소, 피리. 옛날에는 음악을 들을 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악기의 수가 직위에 따라서 제한이 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왕은 뭐 15가지, 12가지 악기를 들을 수 있었고 뭐 삼정승은 뭐 10가지 악기만 들을 수 있었고 그다음에 뭐 지방 수령은 뭐 5가지, 뭐 4가지 음악만 들을 수 있었고 악기만 들을 수 있었고 이렇게 지위나 부에 따라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었어. 어떤 부자가 쇠북, 북, 퉁소, 피리의 음악을 귀로 즐기고 입으로는 맛있는 고기와 술을 먹으며 탐욕을 만족시키면서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곤 하는데 이를 뭐라고? 이를 난이라고 한다. 어지러울 난이야. 그치? 어지러운 거야. 자신의 첫 번째 부와 명예, 이익을 추구하는 부작용이다. 부작용이 6개가 나올 거야. 6가지 부작용을 우리 공부한다. 6난이지. 6난. 6가지의 어지러움. 6가지의 어려움. 어지러움이 아니라 6가지의 어려움. 자신의 활발한 힘에 깊이 빠져들어 무거운 짐을 지고 끝까지 간다면 이것을 고라 한다. 고통스러움이지. 고난. 재물을 모으다 병이 생기고 권력을 탐하다 힘을 소진하며 삶이 윤택해지니 즐거움만 추구하니 이를 병이라 한다. 병들어 버리는 거야. 그렇지? 또 부와 이익을 탐해 마음의 장애물에 병해물에 벽처럼 둘러싸여 있어도 그것을 피하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리러 이것을 욕이라고 이건 부끄러울 욕이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야. 부끄러워할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치? 또 부를 모으고 사용하지 않으며 부를 모으는 데만 집중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이익 추구를 포기하지 않으니 이를 걱정할 자지 걱정이라고 한다. 그런 걸 추구하다 보면 걱정이 가득한 거야. 또 돈을 잃을까 봐. 그들이 집에 있을 때 강도가 들어오는 것을 걱정하고 외출할 때는 도둑의 피해를 두려워하니 집안이나 밖이나 두렵지. 집안에 경비원을 두고 문 밖으로는 혼자 다니지 못하니 이를 왜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6가지가 뭐라고? 난교, 병력, 우외. 유형적 성취를 추구하다 보면 난고, 병력, 우외 6가지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거다. 이와 같은 혼란, 괴로움, 병, 부끄러움, 근심, 두려움, 난고, 병력, 우외 이 6가지는 세상에서 매우 위험한 것이다. 그렇겠지. 그러나 부자들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깊이 들여다보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어쩌다가 그런 환난이 뭐지? 난고, 병력, 우외. 난고, 병력, 우외를 만나면 지금까지 모은 모든 부와 지금까지 축적한 모든 부를 사용하면서 난고, 병력, 우외를 그런 거 없이 하루를 보내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병에 걸려서 곧 죽으면 소용이 없는 거지. 누군가에 의해서 강도를 만나서 죽임을 당하면 소용없지. 따라서 재물과 부는 명예의 관점에서도 존중될 수 없으며 손해와 이익이지 손익 관점에서도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다.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제 재물과 부는 사정이 이러한데 사람들은 부와 재물 때문에 정신과 몸을 허비하며 정신없이 모으고 있으니 이는 무엇인가 홀린 것 아닌가. 자, 지화가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다. 자, 정리해봐. 이것도 마찬가지로 5분 정도의 두 문장으로 정리한다. 중간에 접속사를 사용해서
자, 다 했지? 6가지 제시문을 우리 공부했다. 두 문장으로 정리했고 중간에 접속사를 사용했지. 자,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본 문제에 들어가 보자. 다 한 사람만 다음으로 넘어온다. 다음 못한 사람은 동영상 스톱 시키고 다 마무리한 다음에 넘어온다. 자, 재물이 주는 이익과 명예에 대하여 무적과 지화의 주장을 비교 설명하시오. 자, 비교 문제 우리 답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공통점과 차이점 쓰라고 했다. 자, 10분 동안 15분 동안 10분이 아니라 15분 동안 작성해봐. 재물과 부가 주는 이익과 그냥 재물이 주는 이익과 명예에 대하여 무적과 지화의 주장을 비교 설명하시오. 이 앞에 거 빼고 이것만 생각해. 무적과 지화의 주장을 비교 설명하시오. 600자. 이 앞에는 없는 걸로 생각해라. 재물이 주는 이익과 명예가 아니라 그냥 무적과 지화의 주장을 비교 설명하시오로 답하면 된다. 비교 설명하는 거 선생님이 그냥 단순히 정리하는 것과 비교하는 것과 다르다고 했었지. 비교하는 것은 비교하는 항목을 정하고 각각의 비교 대상, 지화는 이렇게 생각하고 무적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면에 대해서는 무적은 이렇게 생각하고 지화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면에 대해서는 무적은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지화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답을 써야 되지. 무적은 이렇게 생각하고 지화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건 그것은 비교가 아니라 그냥 요약이 되는 거야. 비교가 됐지만 막상 비교해 보려고 보면 또 답에서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항목을 정해놓고 그 항목에 대해서 무적의 생각은 이렇고 지화의 생각은 이렇고 이렇게 답안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 소나타하고 그랜저를 비교한다고 생각해봐. 소나타는 뭐 1500cc고 요새 1800cc도 2000cc도 있나? 아무튼 1500cc고 가격은 2,500만 원, 3천만 원대이고 그리고 자동차 길이는 뭐 2.5m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랜저는 3000cc고 가격은 3,500만 원이고 그리고 자동차 길이는 뭐 3m고 이런 식으로 재원하고 어떤 가격하고 뭐 이런 것들 정리할 때 그렇게 하면 요약하는 거지. 근데 비교를 하려면 가격 측면에서는 소나타는 2,500만 원, 그랜저는 3천만 원, 차량 길이 측면에서는 소나타는 2.5m, 그랜저는 3m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최고 속도 측면에서는 소나타는 150km, 그랜저는 180km 이런 식으로 어떤 항목을 정하고 그렇게 직접적인 비교 항목을 정하고 어떤 비교 대상들을 정리해야지 진정한 비교가 되는 거다. 알겠지?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던 비교의 방법 잘 기억했다가 계속 시험이 나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자, 15분 동안 설명해봐. 앞에 거 필요 없고 여기 이거 필요 없다. (15분) 안에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각도 한번 써봐.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정확한 삶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공통점 중에 하나가 지화나 무적이나 답을 알려주면 공통점은
둘 다 삶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삶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무조건 뭐뭐뭐, 지화는 뭐뭐뭐. 그런데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도 마지막에 한번 종합해봐. 자, 알겠지?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장자 도척편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 중에서 유형적 성취와 무형적 성취를 무적과 지화의 주장을 비교하면서 우리 살펴보았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무조건 무형적 성취가 좋다는 것은 아니지. 무조건 유형적 성취가 좋은 건 당연히 아니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한다. 자, 오늘 수업은 장자 도척편을 공부하는 것으로 여기까지만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